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이 너무 좋아서 여행하기 참 좋고 어디 나들이 하기 참 좋은데 어제 광화문이 완전히 꽉 막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주식이죠. 네. 중국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브릭스일 때 중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가능성 중국이 한번 불이 붙으면 이렇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좀 배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 빠질 것은 없다. 물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은 ETF로 지수 배팅을 해라. 네, ETF로 타이거 차이나 CSI 레버리지 ETF 같은 ETF로 지금 15,000원 정도 하니까 2만원 보고 지수 배팅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알주식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화학을 사든지 뭐 화장품을 사든지 오토 위주를 사든지 이런 것들로 전략을 짜서 중국은 좀 살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 전망 정세로 옮겨가죠. 그리고 올 초에 나올 다양한 그러한 그 경제 지표들. 어제 이제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제 이익 실현 주말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살짝 오르고 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주에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바닥이 든든한다면 굳이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유동성 바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을 좀 몇 개 끌고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반도체주들도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인지 뭔지 그 X 같은 그 논리를 반박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설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되냐가 늘 문제죠. 뒤에서 이러한 것들 좀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바닥이 든든한 그런 한 주에서 강하게 배팅할 만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이제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중요 애널리스트를 직접 불러서 한 3시간 정도 아주 그냥 4시간 공부를 하지 1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는 화장품하고 2차 전지가 왔는데요. 너무너무 아주 깊은 이야기들 정말 이 시중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와서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제가 아날로그로 이제 직접 듣고 보고 찾고 기록하고 엑셀로 만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의 역사다, 축적의 역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주식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첫 장표에 이걸 보여줬습니다. 저도 1시간 항상 강의를 하면서 시장의 큰 전망과 방향성을 주로 이야기해 주는데 코스닥은 YT대로 올 1월 1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이너스 10% 하라. 코스피는 플러스 3%, 상해는 3.4%, 독일은 14%, 일본 16%, 인도 16%, S&P 500 20, 나스닥 21, 대만 28. 이렇게 해서 우리와 중국이 제일 바닥을 헤매고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은 중국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구나. 물론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연계를 싫어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굉장히 연계해서 본다. 따라서 뒤집어 보면 중국이 올라온다면 한국도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하나를 함의를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으로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돈이 간다면 한국에서도 돈이 빠질 가능성. 이게 이제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그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중국과 연동해서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만을 보면
이건 한국 IT에 대해서 숏이 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롱이 걸렸다고 봐야 하거든. 대만은 뭐 IT밖에 없으니까 전형적인 롱숏 플레이, 종목 간의 롱숏 플레이, TSMC와 삼성전자의 롱숏 플레이, 나라 국가 간의 롱숏 플레이가 확실히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느끼는 함이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상해 종합지수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중국발 경기 부양책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여기에 금투세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반응하면 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금투세에 그래 목매다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은 방향이 끝난다. 우리가 금투세에 목을 매다는 것은 상법과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자본 구조 변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해 있는 이러한 것들 모순을 고치면서 이런 펀더멘탈과 시스템을 바꾸는 데 더 어떤 목적이 있지. 이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릴 상황은 아니다. 이틀이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공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매도 싫어하면서 해봤자 주식이 올랐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차라리 중국과 친하게 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밸류업이나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기업들의 M&A라든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더 많이 돈을 그런 데다 갖다 써서 번스푸드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지. 맨날 밸류업이 이런 패시브적인 이런 형태로 하면 주식가 오르지는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과 중진국의 낀 중국이라고 낀 선진국 미머징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낀 중국 이렇게 낀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과 꿈틀거림은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상승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연동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미국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쪽이 움직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병이 든 거다라고 보는 게 물론 병이 든 게 맞지만 이런 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투세 너무 매달리지 마라. 이틀이면 주가 반영하고 끝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의 주제는 중국 사야 하는가, 중국 매수해야 하는가. 어제도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강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중국 사야 한다. ETF 그것도 레버리지 ETF로 지수 배팅을 해라. 중국은 지수 배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70%는 지수 배팅을 하고 30%는 토핑 전략 R 주식을 몇 개 사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을 사야 하는가. 왜 사야 하는가. 네. 높아진 부양 의지는 확실하죠. 미 대선 후 구체적인 부양책이 예상된다. 24일 인민은행의 금리 및 지준 인하와 26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전보다 한층 높아진 중국 정부의 경기 방어 의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부양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규모는 최소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일 인민은행의 금리 및 지준 인하에 이어 26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과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관련 이슈는 4월과 7월 그리고 12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어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이 이태로울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한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7월과 다른 점은 뭐냐? 첫째, 현재 경제에 새로운 현상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급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이후의 맥락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예상과 달리 주택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재정 지출 보장 및 지준율이라 그리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을 했습니다. 중앙정치국에서 9월에 24일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배경이며 이후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예고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둔화 방지와 안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7월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언급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만큼 중국 정부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9월에 대책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대학 졸업자, 이주 노동자 등 취업 지원에 대한 언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에 대한 가장 위험 세력이죠. 중국 청년 실업이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이 8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 둔화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아진 중국 정부의 방어 의지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 정부가 현재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탈피하지 않으면 시진핑 정부가 다음 집권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염두를 한 거죠. 따라서 시진핑의 강력한 그 의지도 있었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내수부양책 큰 아웃라인을 그렸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11월 미국의 그 선거 이후 그리고 11월에 또 한 번의 금리 정책을 보면서 할 수 있다. 그럼 미국에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 50%를 해주면서 50bp를 해주면서 중국도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토대를 마련을 해준 거죠.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 50bp 인하가 글로벌 시장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골디락스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 유동성이 당연히 증가하죠. 디플레이션 탈피 가능성. 그렇죠. 이게 중국 생산자 물가지도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것은 GDP 대비 민간 신용 지수 비중인데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로 하락이 되어 있죠. 네, 이게 올라와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미국 금리 인하 50bp가 바탕이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해서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죠. 네, 15,000원짜리인데 이거 사야 된다. 지수에 배팅을 해서 2만원에 팔자. 이게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한 저의 첫 번째 투자 전략. 레버리지 ETF를 사서 과감하게 지수 배팅을 하자. 중국은 지수 배팅 할 만합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그 반도체 논쟁이 들어가면서 정말 늪속으로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도체 논쟁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 않고 반발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논리의 힘과 그리고 이 우리의 그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우리 주린이들이 아니다. 우리 개미 투자가들의 생각이 강해졌다는 거죠. 저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 포인트는 있지만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을 일단 보고 싶네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밸류에이션과 어닝 측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 지속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이번 주에 주장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논쟁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심화시켰죠. 2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12개월 EPS 상승 추세가 글로벌적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주식시장 EPS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당분간 12개월 EPS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의 12개월 포워드 EPS는 반도체 실적 하향으로 인해 소폭 둔화됐는데 25년 코스피 EPS가 352포인트라는 점에서 추세적으로 하향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52%다.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포워드 퍼가 21.7배로 높아졌죠. 우리 글로벌 시장이 18.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1시그마 우리가 이제 변동성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이 시그마 이제 가장 높은 변동수 최고치죠. 그 바로 아래 따라 1 시그마까지 왔다.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최고는 아니지만 아주 고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평가 영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의 고평가 1시그마까지 표준편차 1시그마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은 8.1배. 글로벌 시장 대비 55% 저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1배.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저평가가 지속 중이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저평가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다. 네, 2004년 이후 20년 반드시 밸류에이션은 원상복귀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 금리 인하를 계기로 적극적인 부양책에 의한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중국도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다. 한국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계돼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저밸류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10월을 기점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2개월 EPS, 이제 EPL, 그 다음 상하이 지수 12개월 퍼. 얘들도 10배가 안 되네요. 10배가 안 돼요. 네, 우리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우리나라도 12개월 EPS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바닥에 있던 8.1배 있는 우리의 퍼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25년까지 추가적으로 150bp, 연내 50bp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크게 감소했던 주거용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도 11월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12월 초에 발표될 11월 서비스 지수도 좀 이렇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좀 빠지다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후 퍼 상승을 기반으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테크 섹터가 주도할 경우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해 퍼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연도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 4분기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장주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네. 따라서 미국 증시 내 이익 증가 시 퍼 상승률 정도가 크고 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업종 내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높아질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을 주로 포트폴리오 타겟으로 맞춰서 사야 된다는 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죠. 반도체는 브로드컴 같은 것들, 메타와 같은 것들, 테슬라 자동차, 우버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프리모트 맥노란 같은 원자재 에너지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350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시기에 4분기 실적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2025년도 영업이익률이 높고 퍼가 올라갈 종목은 테크 업종이다.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국내 증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주 우위, 다음 연도 이익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은 미국과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4분기는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주라기보다는 경기 민감주나 사이클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전 미국은 성장주가 상승한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성장주가 아니라 사이클적인 특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경기 침체 정도를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11월, 12월부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된다. 이제 매도가 100만 주대로 내려와서 500만 주, 600만 주, 300만 주씩 하다 100만 주로 떨어졌다. 매도가 매일. 이제는 세 자릿수로 떨어질 때부터 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국내 증시에서 이익 증가 시 퍼 상승률이 빠르고 2020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와 방산과 지주 등 이런 쪽에 섹터들이 있다는 거죠. 이익 턴어라운드는 IT 가전, 2차 전지 포함하고 화장품과 의류, 기계,
필수 소비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당 업종들이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도 화장품이나 기계 같은 것들은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다. 선별. 2025년 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LG엔솔, FNF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중국 쪽 비즈니스도 그렇고 좋아 보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압축 대응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 발표 이후 디프레션 탈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4분기 정부 재정 지출 금액이 연간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시해 중국 효과도 4분기 중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무조건 ETF 레버리지로 사서 대응을 해라. 중국 유동성 확장과 물가 상승 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2024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화학이다. 따라서 반대로 화학업종은 2025년 이익 증가율 턴어라운드 업종의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을 또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 치고 올라오는데 1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15만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팅을 해야 될 것 같다. 롯데케미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의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시장의 냄새와 바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국처럼 얼굴에 여러 가면을 쓰고 나타난 중국에 대한 배팅을 저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지. 이걸 쫓아가야 되나 일시적이나 아니면은 쫓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쫓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낸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인덱스 70%와 토핑 전략 30%, R주식, 화장품, 화학, 마오타이주 같은 것들 섞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를 깔고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마저 치고 올라온다. 이런 연결성상에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접근이 필요하다. 쫄 필요는 없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중국 관련주, 화학,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엔터 이런 주축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천을 합니다. 다만 바이오는 좀 30% 이상 소폭 축소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6개월 바이오가 리더가 돼서 왔는데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자기 목표 가격이 있죠. 알테오전 40만원, 리가캠 15만원, 한올바이오 파마, ABL 5만원 이런 식으로 목표 가격이 있는 분들은 빠지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또 다시 올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견디시라.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이번 주 추천 종목 10선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방향성과 나침판의 역할을 할 거로 믿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 한 주 이틀을 쉬어버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략을 잘 세우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